양 원장, 지금 그게 내 딸 주아한테 고마워할 일이라고 생각하나? 그건 효도가 아니라 당신 마누라가 내 딸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협박한 거야.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대가 어떻게 치를지 두고 봐.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30년 악연의 끝은 어디일까요? 평생을 참아온 공정한 원장의 서슬퍼런 선전포고,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온정시장 골목 끝자락, 반짝이는 불판과 길게 내려온 환기통들이 줄지어 늘어선 이곳은 동숙이가 새로 인생을 걸어보기로 한 고깃집이에요. 전 주인이 몸만 빠져나간 듯 깔끔하게 정돈된 테이블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자 동숙이는 분무기를 들고 정성스럽게 불판 주변을 닦아냅니다. 이미 고깃집으로 구색이 다 갖춰진 곳을 인수한 터라 큰 고생은 덜었다 싶으면서도 텅 빈 가게 안을 채우는 건 오직 동숙이의 깊은 한숨뿐이었죠. 평생 친정집 신세에 한의원 실장 노릇에 치여 살던 그녀에게 이 차가운 불판은 희망인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굳게 닫혀있던 유리문 너머로 커다란 꽃다발 하나가 불쑥 나타나더니 그 뒤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대한이가 보입니다. 대한이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앞서서 허둥지둥 안으로 발을 들이더니 품에 안고 있던 빨간 장미 다발을 동숙이의 코앞에 쑥 내밀어 보입니다. 동숙아, 가게 인수 축하해. 와, 여기 불판 때깔 좀 봐라. 여기서 고기 구우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이거 받아. 온정시장에서 제일 예쁜 꽃만 골라오느라 사장님 좀 달달 볶았지. 우리 동숙이 새 출발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동숙이는 당황한 듯 손에 든 행주를 만지작거리며 슬쩍 대한이를 올려다봅니다. 예쁘긴 참 예쁜데 이 남자의 넘치는 에너지가 가끔은 감당하기 버겁다는 표정이에요. 하지만 기름 냄새 섞인 공기 속으로 퍼지는 진한 장미 향기에 동숙이의 입가에도 아주 살짝 미소가 번집니다. 오빠, 무슨 꽃을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시장 사람들 다 보게 이 큰 걸 들고 오면 어떡해? 우리 아버지가 보시면 또 한 소리 하실 텐데. 여긴 시장통이라 소문도 빠르단 말이에요. 걱정 섞인 말투와 달리 동숙이의 손은 어느새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받아들고 있습니다. 대한이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풍경이라도 되는 양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동숙이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습니다. 투박하지만 뜨거운 대한이의 손길에 동숙이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뜹니다. 동숙아, 나 오늘 그냥 축하만 하러 온 거 아니야? 우리 이제 남들 눈치 보느라 남남처럼 구는 거 진짜 그만하자. 나 너 정말 진지하게 좋아해. 우리 오늘부터 정식으로 연인으로 만나보자. 나 너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거든. 이 고깃집 대박 나게 내가 매일 와서 불판이라도 닦아줄게. 동숙이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립니다. 잡힌 손을 빼려다 힘을 주어 멈춘 그녀가 고개를 떨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오빠, 내 상황 알잖아요. 나 혼자 아니에요. 우리 지후, 나한테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에요. 게다가 우리 집이랑 오빠네 집, 서로 얼굴만 봐도 으르렁거리는 앙숙인데 어르신들이 아시면 온정시장이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나 때문에 오빠가 집에서 쫓겨나기라도 하면 난 어떡해. 난 오빠 불행해지는 거 못 봐요. 현실적인 벽은 고깃집의 두꺼운 불판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대한이는 동숙이의 그런 걱정조차 이미 수천 번은 예상했다는 듯 더욱 힘주어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평소에 장난기 가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겠다는 남자의 단단한 의지만이 눈빛에 가득합니다. 지후가 왜 걸림돌이야? 나한텐 보물이지. 나 지후 정말 내 아들처럼 생각할 거야. 고기 살 돈 아껴서 지후 맛있는 거 사주고 지후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든든한 아빠가 될 준비 벌써 다 끝냈어. 집안 싸움? 그거 내가 다 해결해. 내가 방패가 되고 내가 벽이 될게. 너랑 지후는 그냥 내 뒤에 서 있기만 하면 돼. 나 믿지? 응? 동수가? 대한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뿌리 깊은 나무 같은 확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동숙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이 벅차올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오직 자신만을 향한 무조건적인 편이 생긴다는 것, 그 기적 같은 사실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한순간에 녹여버린 것이죠.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 말 안 해도 얼마나 지독한지 알면서 동숙이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본 대한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동숙이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더니 그대로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환기통들이 대롱대롱 매달린 가게 한복판에서 말이죠. 후회. 그런 단어는 내 사전에 없어. 고마워, 동수가. 진짜 고마워. 나 오늘부터 온정시장 최고의 사랑꾼 될 거니까 딱 지켜봐라. 정막이 무겁게 가라앉은 공명정대한 의원의 원장실이에요. 창밖으론 퇴근길을 서두르는 온정시장 사람들의 활기찬 소음이 아스라하게 들려오지만 이 방 안에는 오직 가습기가 내뿜는 규칙적인 수증기 소리만이 정막을 가르고 있죠. 정한이는 책상 앞에 앉아 며칠 전 있었던 그 아찔한 사고의 기억을 천천히 되짚어보고 있었어요. 자신을 향해 번뜩이던 괴한의 차가운 칼날,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던져 대신 칼에 맞았던 양동익 원장. 30년 세월을 지독한 앙숙으로 지내며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복달했던 그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네가 맞으니까 라는 투박한 말 한마디와 함께 제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은 정한이의 마음속에 거대한 부채감과 동시에 묘한 동지애를 싹트게 했습니다. 동익이 그 녀석, 평소엔 철없고 가벼워 보여도 역시 속정은 깊은 놈이었어. 내가 그동안 너무 모질게만 굴었나. 정한이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마침 양동익에게서 온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거든요. 평소처럼 정한아, 이거 보고 기운 좀 내라. 라는 실없는 농담과 함께 온 동영상 파일 하나. 정한이는 당연히 시장 상인들이 보낸 응원 영상이나 지난번 술자리에서 같이 불렀던 노래 영상일 거라 짐작하며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 나타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결코 보아서는 안 될 추악한 진실이었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태양그룹에서 행사를 위해 마련했던 골프 연습장이었어요. 한성미의 시범 레슨이 끝나고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던 그때 정한이가 휘두른 골프공이 궤도를 벗어나 차세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날아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그 찰나의 순간 옆에 있던 주아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세리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세리가 공에 맞을까봐 필사적으로 그녀를 밀쳐내고 자신은 날아오는 공을 몸으로 받아내던 그 긴박한 상황. 그런데 그 영상은 이상하게 편집되어 너튜브에 올라와 주아를 해고 위기로 몰아넣고 징계위원회까지 서게 했던 그 자작극 사건의 진짜 원본이자 조작 지침서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정한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아주 가까이서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지켜보듯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점이었죠. 영상 끝자락에는 촬영하던 사람의 손가락과 함께 "오, 제대로 찍혔는데?" 라는 양동익의 나직한 목소리가 섞여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한이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딸 주아가 사람을 구하려고 제 몸을 던졌는데 그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던 남자가 바로 생명의 은인이라 믿었던 양동익이었다니. 그때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색이 된 양동익이 들이닥칩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정한이의 책상으로 거의 슬라이딩하듯 달려왔죠. 보낼 영상이 아닌 걸 실수로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의원 진료도 보다 말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한달음에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정한아, 내 정신 좀 봐라. 그거 내가 잘못 보낸 거야? 보지 마. 아니, 벌써 다 본 거야? 동익이는 정한이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입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정한이는 천천히 휴대폰 화면을 들어 동익이의 코앞에 들이댔습니다. 화면 속에선 여전히 세리가 너튜브 동영상과 똑같이 땅바닥을 구르는 장면이 흐르고 있었어요. 양동익, 이게 다 뭐냐? 너 나 대신 칼 맞았을 때 난 내가 정말 사람인 줄 알았다. 원수 같아도 피는 섞인 친구라고 내 목숨 빚진 거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어. 그런데 이게 뭐야? 내 딸이 당신 마누라 구하겠다고 공에 맞으면서까지 몸을 던졌는데 당신은 옆에서 그걸 찍고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올렸단 말이냐? 대답해봐. 정한이의 일갈이 진료실 벽을 울립니다. 동익이는 뒷걸음질을 치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고, 나 칼 맞은 데가 도져서 죽겠네? 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핑계를 댔겠지만 지금 정한이의 기세는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게 동익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건 맞는데? 난 그냥 그날 세리를 위해서 스윙하는 자세를 기록해두려던 것뿐이야. 세리가 그걸 커뮤니티에 올려서 주아가 그렇게 될 줄은 나도 정말 몰랐어. 현빈이도 옆에서 그럴 리 없다고 편들어줬잖아. 공원장,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미안. 그 말이 지금 내 입에서 나와? 당신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방관하고 있는 동안 우리 주아는 어떤 심정이었겠어?
내 딸이 회사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징계 위기라며 밤잠 설칠 때 당신들은 뒤에서 이 영상을 보며 낄낄거렸단 말이냐?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의 진심을 이렇게 비열하게 이용해? 세리 씨가 올렸든 누가 올렸든 양동익, 내가 그 조작의 현장에 있었던 공범이잖아. 정한이는 책상 위에 있던 차트 뭉치를 바닥으로 거칠게 내팽개칩니다. 종이들이 허공으로 흩날리는 사이 정한의 분노는 극에 달해 목소리까지 가늘게 떨려옵니다. 정한아, 주아가 두 집안 화해 깨질까 봐 이걸 다 알고도 덮자고 했다더라. 너 대신 내가 칼 맞은 거 생각해서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이랑 어렵게 만든 이 평화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대?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뭐, 주아가 알고 있다고? 그러고도 너는 그냥 넘어가겠다고? 내 딸은 생각도 안 해? 만약 내가 이 일을 몰랐다면 너는 우리 집안을 바보 취급했을 거 아냐? 그리고 고작 실수로 영상을 보내고 나서야 사과를 이딴 식으로 해? 양동익, 너 오늘부로 내 친구 아냐? 은희는 무슨 얼어 죽을 은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정한의 불호령에 동익은 문가까지 밀려납니다. 생명을 구한 은인이라는 훈장은 순식간에 추악한 배신의 증거로 변해버렸죠. 정한이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가운을 벗어 던지고는 사색이 된 동익을 진료실 밖으로 매몰차게 쫓아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힌 문 너머로 정한의 거친 숨소리와 억눌린 분노가 온정시장 골목 끝까지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홀로 남은 진료실에서 정한이는 바닥에 떨어진 주아의 사진을 주워 올리며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배신감에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한편 어둠이 짙게 깔린 태안그룹 사옥의 옥상 정원에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지만 주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민으로 일렁이고 있습니다. 현빈의 오피스텔에서 아르헨티나 음식을 해주려다 화장실에 숨어들어야 했던 그 기막힌 순간, 거기서 현빈이 새어머니와 양 원장의 자작극 모의를 다 들었던 주아는 현빈에게 시간을 갖자고 했었죠. 하지만 양 원장이 우리 아빠 대신 칼을 맞았다는 소식은 주아의 결심을 돌려놓았습니다. 현빈아. 주아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뗍니다. 현빈은 미안함과 애틋함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주아를 바라봅니다. 주아는 현빈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결연하게 말합니다. 나 마음 정했어. 우리 예전에 시간을 갖자고 했었지만 나 이제 도망 안 가려고. 내가 좋아하는 건 절대 포기 안 하거든. 일도, 디자인도, 그리고 현빈이 너도. 그러니까 우리 사랑 그냥 계속 이어가자. 주아의 뜻밖의 선언에 현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현빈은 주아의 손을 꽉 쥐며 대답합니다. 주아야, 정말 고마워. 사실 오피스텔에서 내가 다 들었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면 잠이 안 오더라. 주아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양 원장님이 우리 아빠 대신 다치기까지 하셨는데 어렵게 화해한 양가 가족을 위해 내가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의 새어머니 일, 우리 그냥 여기서 덮자. 우리 가족만 모르면 되니까. 아빠가 너희 양 원장님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계실 때 이 화해를 지키고 싶어 주아의 희생적인 제안에 현빈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 사실을 현빈은 양동익 원장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양 원장은 주아의 깊은 마음에 감동하며 정말 다행이다라며 안심했죠. 하지만 바로 그 안심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때 주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발신인은 아빠. 전화를 받은 주아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공정한 원장의 불호령에 주아는 휴대폰을 쥔 손을 바르르 떱니다. 어떻게? 현빈아, 아빠야. 양 원장님이 아빠한테 그 동영상을 보내셨대. 아빠가 다 봐버렸어. 아빠가 알게 된 이상, 이제 온 식구가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우리 이제 어떡하니? 주아의 다급한 외침에 현빈은 충격에 빠집니다. 뭐? 아버지가 그걸 공 원장님께 보내셨다고? 아버지가 영상을 지우려다가 실수하신 모양이야? 내가 분명히 주아가 다 덮기로 했다고 걱정 마시라고 전해드렸는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주아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현빈을 바라봅니다. 현빈이 자신을 기만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양 원장에게 주아의 결심을 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실수는 두 사람의 사랑을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빠가 지금 양 원장님이랑 새어머니 배후인 것까지 다 알아버렸어.
아빠가 알게 된 이상 식구들이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넌 대체 어떻게 일을 처리한 거니? 우리 아빠 화나면 정말 무서운 거 알잖아. 사랑을 이어가려던 주아의 결연한 의지는 갑작스럽게 닥친 진실의 폭풍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주아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현빈을 뒤로 한 채 옥상을 빠져나갑니다. 두 집안의 화해를 위해 쌓아 올린 주아의 모래성은 양동익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 하나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나른한 햇살이 내려앉은 공씨네 거실이에요. 공씨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인 나선의 여사는 거실에 앉아 정성스럽게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약사로 또 맏며느리로 빈틈없이 살아온 그녀였지만 요즘 들어 부쩍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잦아졌죠. 집안 구석구석 서린 앙숙의 기운 때문인지 마음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대한이가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들어옵니다. 입으로는 정체 모를 팝송을 흥얼거리고 얼굴에는 누가 봐도 나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라고 쓰여 있었죠. 평소보다 더 과한 대한이의 들뜬 기색에 선혜는 다듬던 나무를 내려놓고 들떠있는 아들을 유심히 살핍니다. 너는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대낮부터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니? 온정시장에 금이라도 떨어졌어? 아니면 너 드디어 정신 차리고 병원 일에 매진하기로 한 거야? 선혜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대한이는 타격 하나 없다는 듯 넉살 좋게 웃으며 엄마 곁으로 다가와 덥석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손길은 부드러운데 입은 근질거려 참지 못하겠다는 듯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표정이었죠. 엄마, 나 오늘 큰일 하나 냈어. 아니, 경사라고 해야 하나? 나 드디어 내 인생의 반쪽을 찾았거든. 나 이제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드는 외로운 중년 아니야. 나도 이제 사랑받는 남자라고. 선혜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며느리가 앙숙인 집안의 사위와 바람이 나 이혼하고 마음고생하고 있는 내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니. 이건 나물 다듬는 것보다 훨씬 중대한 사건이었죠. 선혜는 대한이의 손을 쳐내며 똑바로 앉아 묻습니다. 어머, 진짜니? 세상에 어떤 아가씨길래 너 같은 고집불통을 받아준대. 어디 사는 누구야? 집안은 어떻고? 일단 사진부터 좀 보여줘 봐라. 대한이는 잠시 멈칫합니다. 내 인생의 반쪽이 동숙이라고 말하면 또 양가 화해는 했지만 앙숙인 양동익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지금 바로 말하면 엄마가 정말 거실 바닥에 드러누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거든요. 대한이는 일단 가장 큰 고개부터 넘기로 마음먹고 침을 꼴깍 삼키며 운을 뗍니다. 그게 사진은 나중에 보여줄게.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착하고 생활력 강하고 손맛도 기가 막히고. 근데 엄마, 미리 말해두는데 그 사람 아이가 하나 있어. 10살 넘은 아주 듬직한 아들. 순간 선혜의 손에 들려있던 도라지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거실에 흐르던 훈훈한 공기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듯 적막해졌죠. 선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아이가 있어? 대한아, 너 지금 엄마랑 장난하니? 애 있는 여자를 만난다고? 대한이는 예상했다는 듯 당당하게 가슴을 펴니다. 오히려 선혜의 반응이 과하다는 듯 서운한 표정까지 지어 보이며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냅니다. 엄마, 요즘 시대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람이 좋으면 됐지. 그 애, 어찌나 똑똑하고 예에 바른지 몰라. 난 벌써 그 애를 내 아들 삼기로 마음먹었어. 선혜는 결국 뒷목을 잡으며 소파 뒤로 스르르 넘어갑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소리가 절로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눈을 가늘게 뜹니다. 내 아들이 남의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겠다는 선언을 이렇게 해맑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너 미쳤구나?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온정시장에 소문나면 내 형 체면은 뭐가 되고 내 조카들은 어쩌고.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하지만 대한이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반대가 자신의 사랑을 더 뜨겁게 달구는 휘발유라도 되는 양 싱긋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엄마, 반대해도 소용없어. 난 이미 그 사람 없으면 못 살거든. 그 애도 내 아들 할 거야. 엄마도 나중에 그 애 보면 분명히 좋아할걸? 나 배고프다. 밥 줘. 대한이는 뒷목을 잡고 씩씩거리는 선혜를 뒤로 한 채 다시 콧노래를 부르며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선혜의 허탈한 한숨이 거실 가득 퍼졌죠. 앙숙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정말 어떤 사달이 날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공신의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도심 외곽, 인적 드문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어요. 은은한 클래식 음악조차 이 테이블 위에 서늘한 기운은 뚫지 못하는 듯하죠. 정한이는 찻잔 속에 식어버린 차를 응시하며 맞은편에 앉을 차세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세리가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정돈된 차림으로 나타나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꼭 쥐어져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숨기지 못했죠. 세리는 정한이의 기색을 살피며 먼저 입술을 뗐습니다. 미안함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덮고 싶다는 조바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공 원장님, 갑자기 보자고 하셔서 놀랐어요. 동익 씨한테 들으셨죠? 주아가 참 마음이 깊더라고요. 우리 집안끼리 더 얼굴 붉힐 일 없게 주아가 먼저 덮자고 해서 저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여기서 끝내는 게 어떨까요? 한성미 박사님이 아시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잖아요. 세리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주아의 희생을 당연한 듯 이용하려는 뻔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한이는 그 목소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죠. 그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세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늘 소탈하고 따뜻하던 정한이의 눈빛이 전례 없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차세리 씨,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당신 아니가 제일 걱정인가 봅니다. 우리 주아가 왜 그 일을 덮자고 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이었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주아는 평화를 바란 게 아니라 이제 봉합된 양가 가족이 망가지는 걸 참아볼 수 없어서 스스로를 깎아낸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걸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군요. 정한이의 낮은 음성은 카페 안의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세리는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며 그게 아니라 저도 주아를 생각해서 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정한이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말씀 삼가세요. 주아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그런 비열한 자작극으로 내 딸을 징계 위기까지 몰아넣지 말았어야죠. 당신이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주아의 진심을 당신의 잘못을 덮는 가리개로 쓰지 마세요. 그건 정말 역겨운 짓이니까요. 정한이의 일갈에 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정한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아픈 사실이었기에 반박할 힘조차 없었죠. 정한이는 차갑게 굳은 세리를 뒤로 한 채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습니다. 성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요. 그건 내가 정합니다. 당신이 부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주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주아가 당신을 용서하든 말든 그건 주아의 몫이지만 당신의 사과는 의무입니다. 만약 한 번만 더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날엔 양 원장과의 인연이고 뭐고 다 끊어낼 각오하세요. 내 딸, 당신들 평화를 위해 제물로 바쳐진 아이 아닙니다. 정한이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세리는 홀로 남겨진 테이블 위에서 멍하니 정한이의 빈자리를 바라보았죠. 앙숙 집안에 만만해 보이던 공원장이 보인 서슬퍼런 부성의 앞에 세리가 쌓아 올린 가식의 성벽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한이는 밤거리로 나서며 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이름이 뜬 액정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비로소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함께 어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온정시장 길목,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정한이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세리와의 숨막히는 대치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 정한이의 머릿속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망이었죠. 딸 주아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으면서도 이 진실이 집안에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한이의 눈앞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양지바른 한의원 입구, 퇴근하려던 양동희 권장 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동생 대한이었어요. 대한이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다 만난 친형이라도 발견한 듯 양손을 번쩍 들고 환하게 웃으며 동익이에게 달려가고 있었죠. 아이고, 형님. 아니, 양 원장님, 퇴근하십니까? 대한이의 우렁찬 목소리에 동익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평소라면 으르렁거렸을 두 사람이지만 동숙이와의 연애에 눈이 먼 대한이에게는 이제 이 한의원 간판조차 사랑스러워 보일 지경이었거든요. 대한이는 동익이의 어깨를 툭 치며 넉살 좋게 아는 척을 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죠? 아유, 얼굴이 좀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드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맛있는 고기 한번 대접할게요. 우리 이제 보통 인연도 아니지 않습니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정한이는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립니다. 세리의 자작극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아 방금 전까지 독서를 퍼붓고 왔는데 동생이라는 놈은 원수의 집안 식구에게 형님 소리를 해대며 꼬리를 흔들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었죠. 정한이는 성큼성큼 다가가 대한이의 뒷덜미를 낚아챕니다. 공대한,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정신이니? 네가 지금 누구한테 형님 소리를 하고 고기를 사겠다는 거야? 정한이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대한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형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대한이는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정한이의 손을 뿌리치며 당당하게 가슴을 펴니다. 아, 형, 왜 이래 진짜? 양 원장님이 어때서? 나한테는 이제 이 형님이 친형이나 다름없단 말이야. 우린 이미 가족 같은 사이니까. 대한이의 가족이라는 단어에 정한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옆에 있던 동익이도 눈치 없이 한마디 거들죠. 허허, 공 원장. 대한이가 아주 사람이 됐네. 그래, 우린 이미 한 배를 탄 가족이나 다름없지. 대한이, 너 공정한 원장도 이제 같은 형제잖아. 대한이랑 나랑 이렇게 뜻이 잘 맞는데. 동익이의 실없는 웃음과 대한이의 해맑은 표정을 번갈아 보던 정한이는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세리의 만행을 덮어준 주아, 그 사실을 숨긴 현빈, 그리고 이 앙숙 집안과 가족이 되겠다는 동생까지. 정한이의 머릿속에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정한이의 코트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을 울립니다. 아빠, 큰일 났어. 엄마가 눈치챈 것 같아. 지금 오피스텔 쪽으로 가고 있어. 주아의 다급한 문자를 확인한 정한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됩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이자 예리한 촉을 가진 한성미 박사가 움직였다는 건 이제 어떤 비밀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뜻이었죠. 정한이는 문자를 움켜쥐며 멀리서 다가오는 익숙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발견합니다. 성미의 차가 두 집안 남자들이 엉켜있는 한의원 앞에 서서히 멈춰서고 정한과 동익, 대한의 시선이 얼어붙은 듯 그곳으로 향합니다. 폭풍우가 드디어 상륙하려는 듯 온정시장 한복판에 차가운 긴장감이 폭발합니다. 과연 한성미 박사는 어떻게 할까요? 앙숙이었던 양가 집안은 다시 앙숙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